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나이 띠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해드릴 건데요. 먼저 2026년 병오년은 어떤 의미를 가진 해운년일까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병오년이라는 한자 성어에서도 보듯이 붉은 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병오년의 붉은 말의 상징은 굉장히 말 그대로 붉은 말이면 뭔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한 힘이, 강한 운이 강한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2026년 병오년에는요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시는 분들, 힘차게 달리셔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이렇게 2026년 병오년에는 앞만 보고 달리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운이 강한, 어느 때보다도 기운이 강한 한 해라고 할 수 있고, 그 강한 기운만큼이나 바쁜 한 해가 되실 걸로 여겨집니다. 우리 2026년 병오년에는요 또 불의 해로서 이 불의 의미가 있죠. 활활 타오르다, 뜨겁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의 해로 변화와 정화의 상징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거든요. 활활 타오르서 나중에는 재가 되지만 활활 타오르는 만큼 끝이 없는 발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중요한 해운년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 병오년에는 특히나 준비된 자에게 복이 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터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올해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천운이 반드시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게으른 사람에게는 시련이 찾아올 걸로 보여집니다. 행동이 복을 부른다라는 말처럼 이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데요. 이 적극적인 자세가 운을 끌어당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에 첫 번째로 대박나는 나이 띠분들 중에서 제가 범띠분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 범띠분들의 운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흔히 이렇게 어느 해운년에 어떤 띠들이 대박이 나더라, 운이 좋더라,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이상하게 2026년 병오년의 범띠분들은요 어느 나이대를 불문하고 모두 좋으세요. 이런 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병오년에 정말 1등이지 않나? 이 범띠분들의 운이 과연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대박 터뜨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범띠분들의 운세를 한번 짚어볼 건데요. 우리 범띠분들 2026년 병오년에는 도약과 성장의 해로 여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를 함으로써 무슨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누구로 인해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로 인해서 발목이 잡힐 수도 있죠. 근데 2026년 병오년에는 굉장한 성과가 오겠다, 성과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특히 이렇게 인간관계 그리고 직업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라 함은 귀인수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하느냐, 그 옥석을 가리는 것도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옥석을 가림에 있어서 어떤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감정 기복 그리고 충동적인 결정은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하겠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충동적인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는 삼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우리 2026년 병오년의 범띠분들의 이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 범띠분들은 이렇게 강한 추진력과 잘 맞아서 새로운 기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겠다,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인호술 삼합도 들어왔죠. 이 인호술이라는 거는 범띠, 말띠, 개띠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말띠 해운년에 삼합이 들어있는 범띠분들이 굉장히 운의 흐름이 좋겠다, 운이 상승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모든 일은 인간에게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범띠분들은 인간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직장운이나 사업운을 한번 보면요, 변화와 전환의 기회가 많아서 혹시 이직이나 승진, 창업, 이런 모든 것들이 유리하게 보여진다, 유리한 한 해가 되겠다. 내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기든, 아니면 같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을 창업을 하든, 이게 다 변화 변동인데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 만큼 이런 변화 변동수도 좋게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용기 내셔서 지금까지 생각하신 것들 다 추진하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1986년 41세가 되시는 병인생 범띠분들과 또 1974년 53세가 되시는 갑인생 범띠분들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세요. 어디에서나 대장격으로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내가 진두지휘를 하시고, 1인자가 아니더라도 2인자 선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다루는 면들이 많겠다,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특히 2026년 병오년에는 그런 발휘를 하는 기운이 더 상승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조직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하실 걸로, 강화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이 범띠분들이 병오년에는 운의 흐름이 굉장히들 좋으세요. 누구 하나 뒤처지거나 조금 안 좋다 이러시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운의 흐름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나이 때는 좀 안 좋고 어느 나이 때는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범띠분들 참 병오년에는 정말 이 노력한 만큼 결실도 있으실 거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범띠분들이 2026년 병오년에는 운의 흐름이 굉장히들 좋으신데요, 좀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어느 한 나이대 분들이 뒤처지는 면들이 없더라, 이런 굉장한 운의 흐름도 평범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범띠분들의 운세가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범띠분들은 힘을 내셔서 더욱더 노력하셔서 결과를 얻어내시는 병오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53세가 되시는 갑인생 범띠분들, 또 65세가 되시는 임인생 범띠분들, 또 77세가 되시는 경인생 범띠분들의 운의 흐름이 조금 더 좋게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77세나 되시는 경인생 범띠분들의 운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10년 대운인 성주 대운이라는 게 들어오셨죠. 우리가 27, 37, 47, 57, 61세, 그리고 77세, 이렇게 인생에서 6번의 10년 대운인 성주 대운이라는 게 들어오는데요. 77세 이 경인생 범띠분들은 인생에서 마지막 성주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77세신 분들도 굉장히 운을 많이 받으시고 활약들을 많이 하시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들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77세 경인생 범띠분들도 이 마지막 운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대운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신다, 성주 대운을 받으셔야 되지 다른 운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2026년
병오년에 범띠분들의 이 재물운의 흐름을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요. 금전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운의 상승 기운만큼이나 우리 금전의 흐름도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금전의 운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다. 뭔가 결과가 좋게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투자나 부동산 관련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충동적인 소비 또 무리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쪽은 충동적인 소비나 무리한 투자는 좀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애운, 인연운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범띠분들은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운이 들어오면요, 여자에게는 남자가 운이 되고요. 남자에게는 또 여자가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남에 있어서 내가 운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운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운이 상승할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다.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직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띠분들의 병오년에는 이렇게 운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잘 들어오겠다. 연애할 수 있는 상대도 잘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주위에 사람들도 귀인수로 발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1998년 29세가 되시는 무인생 범띠분들은요. 연애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제일 강하게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결혼운까지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이른 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29세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른 나이의 결혼 나이대가 아니었죠. 요즘에는 30이 훌쩍 넘어서들 결혼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혼인수가 들어왔을 때, 결혼의 문이 들어왔을 때, 운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좋은 사람도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야 부자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때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어떨 때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운이 박복할 때는, 운이 없을 때는 좋은 사람이 결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해운년에는 반드시 그 운의 작용이,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만나시는 분들과 합을 이루시는 것도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띠분들, 그 중에 첫 번째로 범띠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범띠분들 화이팅 하시고 대박나셔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자궁살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궁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궁살이라는 거는 여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여자에게 자궁살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궁살이 있는 여자, 자궁살이 없는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궁살이라 함은 원초적으로 자궁살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 복이 없는 분들이 자궁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는 뒤움박 팔자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인생이, 팔자가 바뀌어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겠죠. 그렇지만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만나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자궁살이 있는 여자는 남자 복이 없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궁살이 있는 여자들은 좋은 남자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예를 들면
좋다고 생각해서 고르고 골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별로라 이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남자를 고르다가 내가 또 뚜껑을 열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또 막상 해보면 별로다 이거죠. 아니면 사귀어보면 별로다 이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남자를 운이 좋게 만날 수도 있죠. 근데 그 남자가 자궁살이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점점 안 됩니다. 사업이 점점 기울거나 망하거나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자궁살이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사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편 잡아먹었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궁살이 있는 여자를 만나면 그 남자들은 오래 살지를 못하고 단명을 한다 이거죠.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와서 앓다가 아프다가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사별하기 전에 이혼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떠한 안 보이는 살이 나를 칠 때에는 내가 살려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 혹은 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점사를 보십니다. 궁합이 맞는지, 어떠한 살이 나를 해하는지, 뭐가 나를 안 좋게 하는지, 우리 둘 사이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런 자궁살, 어떤 살, 뭐 고신살, 무슨 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공방살. 이 자궁살이라는 그 살이 붙은 살이라는 한자 성어가, 살이라는 단어의 한자 성어가 죽일 살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살이 나를 계속 치는 거예요. 나를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게 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왜 살을 날린다, 살 맞았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나를 친다는 거예요. 나를 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 살이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도 무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살입니다. 나를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그게 살입니다. 이렇게 자궁살을 지니고 계신 분들은 남편 복이 없을 뿐더러 남편하고 이렇게 남자랑 결혼을 해도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남편이 되는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결혼하기 전에 이 자궁살을 지니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꼭 풀으셔야 돼요. 자궁살을. 근데 언제 푸는 게 사실은 제일 좋냐면 어렸을 때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자녀분을 따님을 두신 분들은 꼭 자궁살이 있는지 없는지 만 17세가 되기 전에 한번 이런데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딸이 자궁살이 있는지, 뭐가 좋은 게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를 판가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안 좋은 거는 미리 풀으셔야 되는데 17세 혹은 7세 전에 풀어야 어렸을 때 풀면 풀수록 잘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서 남자를 만나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자궁살을 지닌 채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나한테 오질 않습니다.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깨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방살, 혼자서 공한 곳에 혼자 공간에 내가 혼자 있으면 공방살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과부살이랑 똑같은 건데요. 과부살, 과숙살, 고신살, 공방살, 자궁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분이 이런 자궁살을 지니시면 외로워진다.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끊기기 때문에, 남자가 죽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 남게 된다. 남자 복이 없다.
남자복이 없어서 혼자 남게 된다. 그렇게 외롭게 하는 살이 자궁살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궁살을 지니신 여성분들은 7세 혹은 17세 전까지 이 살을 다 푸시고 성인이 돼서 남자를 사귀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셔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20살 넘었고 30살 넘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풀어도 될까요?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풀으셔야죠. 혹은 결혼을 아직 안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결혼을 하셨으면 결혼을 하신 후에도 빨리 풀으시면 됩니다. 또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부인과 다 두 분의 사주를 다 넣어서 또 다른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풀으셔야죠. 아직 금이 가지 않았다면,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면 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궁살을 꼭 풀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날 때 사실은 예전부터 남존여비 사상이라서 남자에게만 여자가 좋은지 나쁜지를 따졌죠. 근데 사실은요, 남자들도 호래비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남자들도 호래비살이 있으신 분과 결혼을 하면 여자가 일찍 단명에 들어요. 죽거나 헤어지거나 이렇게 사별을 하거나, 그죠? 그래서 여자도 단명수에 들어서 오래 못 살게 되기 때문에 여자도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호래비살, 여자들은 과부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풀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풀리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자궁살을 푸는 거지 자궁살 소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성분들이 자궁살을 지니신 채로 결혼을 하시면 결혼을 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 자궁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게 자궁살을 지니신 분들은 자궁 쪽에 질환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의 건강이 항상 뭔가 병이 생기거나 자궁암 쪽으로 생기거나 자궁 질환이 계속 뭔가 병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 이거죠. 자궁살이 있으신 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꾸 임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산이 되거나 임신이 안 되거나 자꾸 뭐 중간에 또 잘못되거나 이렇게 해서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임신을 했어도 애가 자꾸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궁의 질환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나쁜 병들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자궁살이라는 건 자궁에 대한 어떤 병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임신에 대한 그런 일들도 자궁살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출산을 할 때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여성분들이 만삭 때까지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아기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옛날에 왜 그런 말씀만 있잖아요. 막 할머니들 아기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그죠? 여성분들이 아기 낳다가 잘못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보면은 다 그런 분들이 자궁살이 많더라 이거죠. 자궁살을 지니신 분들이 그렇게 아기 낳다가 잘못되거나 혹은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임신을 했어도 자꾸 유산이 되거나 혹은 본인의 자궁에 질환이 생기거나 병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궁살은 우리가 병으로도 보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는 남자의 복으로도 봅니다. 남자가 좋은 남자가 오는지, 나만 만나면 남자가 되는 일이 없어. 나만 만나면 이 남자가 일을 안 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나만 만나면 어쩜 이렇게 남자들이 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본인들이 자궁살이 있으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복이 있으시려면 자궁살을 꼭 풀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자분들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그죠?
남자분들도 여자를 잘 만나서 백년해로를 행복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 못 살죠.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 50에 헤어져도 50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렇듯이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참고 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거 있으시면 다들 풀으시고, 남자들도 호래비살 풀으시고, 그죠? 여자들도 자궁살 풀으셔서 좋은 남자, 멋있는 남자, 돈 많은 남자, 나 편하게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자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쁜 거 다 풀으시고, 남자분들도 좋은 여성분들 만나시고, 여자분들도 좋은 남성분들 만나셔서 행복하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